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봤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서울 강남구 한복판 어느 식당 이야기입니다. 저녁 7시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주방 한쪽에서 한 할머니가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73세. 주름진 손은 차가운 물에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어서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 사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설거지가 왜 이렇게 느려요? 손님들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빨리 하겠다고. 사장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곤 없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살았던 분. 그런 분이 이제는 남의 집 설거지를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 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손주들의 무관심. 결국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는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역 근처의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평생 넓은 집에서 살았던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좁은 공간. 73세의 나이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곳이 바로 맛있는 우리 집 식당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 월급은 180만 원. 고시원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로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할머니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설거지를 하겠다는 거야? 너무 느려서 답답하네. 그냥 젊은 사람을 구하지. 왜 할머니를 뽑은 거야? 할머니는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바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만 접시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사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얼마짜리 접시인데.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쏟아졌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장의 경고는 더욱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박순자 씨, 이러시면 곤란해요. 다음에 또 이러면 계속 일하기 힘듭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할머니.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던 분. 이제는 하루하루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는 날이 곧 올 거라는 것을. 2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고급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찬 남자. 바로 이 건물의 건물주 강태수였습니다. 건물주는 사장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월세는 잘 들어오고 있어요. 식당은 장사 잘 되나요? 그때 건물주의 시선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하는 할머니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뭐죠? 설마 여기서 일하는 건가요? 에휴, 이런 고급 상권에 나이 든 사람이 보이면 이미지가 안 좋은데 좀 다른 사람으로 바꿔요. 할머니는 모든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 식당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 변호사처럼 보였습니다. 박순자 씨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고 변호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무슨 일 있나 보다. 변호사까지 찾아오는 걸 보니 빚이라도 있는 게 아니야? 30분 후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과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승용차를 탄 노신사가 찾아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노신사는 할머니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자 씨, 정말 당신이 맞나요? 두 사람은 식당 밖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신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지내고 계셨다니 자기가 몰랐다고. 사장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대체 저 할머니의 정체가 뭘까?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고시원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이 식당이 있는 건물의 옛 모습,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건물주 강태수가 다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이 건물 재개발이 결정됐어요. 다음 달까지 나가주셔야겠어요.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은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요. 건물주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특약 조항이 있어요. 재개발 시에는 언제든 임대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미 대기업이랑 계약했어요. 다음 달 말까지 비우세요. 사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10년간 운영해온 식당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입니다. 건물주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일이나 하세요. 할머니는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물, 당신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접니다. 순간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장과 직원들, 그리고 건물주 모두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건물주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지금 정신이 온전하긴 한 거예요? 이 건물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있다고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40년 전에 당신 아버지가 저에게서 사기로 빼앗아간 제 건물입니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5년 강남은 막 개발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33세였던 박순자 할머니, 남편과 함께 이 땅을 샀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1층은 작은 식당, 2층은 살림집, 그들만의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인 1990년, 남편의 사업 동료였던 강철호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금 건물주 강태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권유했습니다. 순진했던 부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건물 등기권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밀한 사기였습니다. 강철호는 가짜 서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법적 싸움을 준비하던 남편은 스트레스로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40세의 젊은 나이에 남편의 마지막 말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건물 꼭 되찾도록 해.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40년, 박순자 할머니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건물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려 했지만 강철호는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막았습니다. 변호사들도 돈 없는 과부의 편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철호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아들 강태수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40년 전 원본 매매 계약서, 아버지가 위조한 서류의 필적 감정서, 그리고 이 건물로 벌어들인 40년치 임대료 내역까지. 강태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할머니가 일부러 이 식당에서 일한 이유, 그것은 건물주를 가까이서 관찰하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개월 전 할머니가 고용한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강철호의 사기 행각을 증언할 사람들도 찾았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번 할머니를 찾아왔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경찰이 함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강태수 씨, 법원에서 긴급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사기 및 문서 위조건으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사장과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설거지 할머니.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박순자 사장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40년을 견딘 힘이 느껴졌습니다. 지난번 할머니를 찾아왔던 노신사. 그는 40년 전 할머니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식당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이 바로 그였습니다. 2주 후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물의 소유권은 박순자 할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40년 전 불법적으로 탈취된 재산이므로 원소유주인 박순자 씨에게 소유권을 환원한다. 할머니는 법원 문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이 있는 곳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요.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한 달 후 맛있는 우리 집 식당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순자 할머니가 주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장 김민수에게 계속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이 든 분들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식당으로 만들자고, 그리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달라고 사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건물 전체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1층은 식당, 2층은 시니어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3층은 무료 법률 상담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목적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건물을 되찾는 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도와준 변호사와 함께 박영수 시니어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딴 센터였습니다. 40년을 혼자 싸우면서 느꼈다고 합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센터는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시니어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70대의 그분은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집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포기하지 마세요. 40년 전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그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계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빼앗긴 건 건물이 아니었어요. 존엄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그 존엄성을 되찾았네요. 저희 것도, 그리고 다른 분들 것까지도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영수 시니어 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는 127명의 시니어를 도왔습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다는 것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74세가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오전에는 센터에서 상담을 합니다. 오후에는 법률 공부를 합니다. 저녁에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입니다. 73년을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묘지를 찾으셨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 지켰어요. 건물도 되찾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그 마지막 말, 우리 건물 꼭 되찾으라는 그 말이 저의 40년을 지탱해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정말 원했던 건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당신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길 원했던 거지요. 나이가 들어도 혼자가 되어도 존엄하게 살아가길 바랬던 거지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 73세, 설거지하는 할머니에서 희망을 주는 리더로 변화한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금까지 박순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박순자 할머니처럼 아름다운 반전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